여러분, 지금 차가운 물에 씻어낸 초록빛 브로콜리를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냄비 속에 툭 하고 던져 넣고 계십니까? 그리고 잠시 후 선명해진 초록색 송이들을 건져내어 매콤하고 달콤한 붉은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입안 가득 넣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있다고 믿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영양분이 처참하게 파괴된 채 버려진 그저 초록색 껍데기만 씹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붉은 양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독이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을 하나둘씩 막아버려 결국 회복하기 힘든 신부전의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이자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꼽은 이 고귀한 브로콜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되지만 잘못 먹는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낫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들 3명 중 1명은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브로콜리를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식습관이 보약인지 아니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약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신다면 여러분은 4가지 기적 같은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브로콜리의 영양을 도구로 바꾸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황금 조합 음식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영양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전문가들만의 특별한 손질법과 조리 기술을 전수해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암세포를 뿌리 뽑는 천연 경찰관인 설포라판 성분을 몸 안에서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브로콜리가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 영양 저장고라고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부엌에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 팔팔 끓는 물에 풍덩 집어넣고 초록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푹 데쳐내시나요? 시금치나 콩나물처럼 살짝 데치면 독성도 빠지고 더 건강할 것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로콜리에게 끓는 물은 영양소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우리 몸의 암세포를 억제하고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는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을 깨우는 마이로시네이즈라는 아주 특별한 효소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효소는 열에 지극히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단 1분만 지나도 이 효소는 거의 90% 이상 파괴되어 버립니다. 결국 효소가 사라진 브로콜리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 안에서 한감 성분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한감 효과를 기대하며 브로콜리를 드셨겠지만 사실상 영양가가 텅 비어버린 질긴 섬유질 덩어리만 힘겹게 씹고 계셨던 셈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닿는 순간 브로콜리의 세포막은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생명의 기운들은 모두 뜨거운 물 속으로 녹아나와 하수구로 버려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브로콜리를 열심히 챙겨 먹어도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끓는 물과 초고추장이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첫 번째 주범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신장 안에 날카로운 돌덩이를 만들어내거나 혈관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합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습관들이 사실은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경고할 최악의 궁합은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스인 초고추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브로콜리의 풋내를 감추기 위해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초고추장의 주성분인 식초가 브로콜리와 만나는 순간 아주 끔찍한 화학 반응이 벌어집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고 노안을 예방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초고추장의 산성 성분은 이 베타카로틴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보약이 될 성분을 양념 하나가 무용지물로 만드는 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고추장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설탕과 나트륨입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취약한 장기가 바로 신장인데 초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대량의 액상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켜 사구체라고 불리는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브로콜리가 자극적인 양념과 만나 오히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혈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에서 즐거운 맛이 몸에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기 음식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유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브로콜리를 믹서기에 함께 갈아 아침 대용으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장의 필터를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 결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유 속에 가득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무서운 결합을 일으킵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뾰족하고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체는 물에 녹지 않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결정체들이 서로 엉겨붙어 날카로운 돌덩이인 결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돌들이 신장벽을 긁고 지나가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의 역과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생각해서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정작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돌을 만드는 데 낭비되어 골다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무말랭이나 죽순과 같은 질긴 고섬유질 식품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말만 믿고 브로콜리 반찬 옆에 오독오독 씹히는 무말랭이나 질긴 죽순 요리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약해진 위장에는 이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 오히려 장을 멈추게 하고 배에 가스를 차게 만드는 지옥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자체도 소화가 쉽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입니다. 여기에 수분이 싹 빠져나간 딱딱한 무말랭이나 결이 질긴 죽순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우리 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친 섬유질 뭉치들이 들어오면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머리카락 뭉치가 계속 쌓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들은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신장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려고 먹은 브로콜리가 오히려 온몸에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들 혹시 평소에 자주 드시던 조합 아닙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평소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던 것이 있다면 댓글창에 가위표를 의미하는 XX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이 실수들을 인정하고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막힌 혈관을 뚫고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지 과학이 증명한 진짜 황금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 브로콜리를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실수들에 대해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초고추장을 버리고 우유와의 잘못된 만남을 끊어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브로콜리가 가진 진짜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채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벨상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인체의 신비이자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앞서 제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시체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브로콜리 속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서 기적을 일으키기에 제가 이토록 열을 올려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포들을 찾아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경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항암제는 좋은 세포까지 공격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유발하지만 자연이 준 이 설포라판은 오직 병든 세포만을 골라내어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성분인 설포라판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라는 식물 자체에는 설포라판이 없습니다. 대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체와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방에 격리되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물질이 탄생하는데, 이 만남은 오직 브로콜리가 공격을 받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벌레가 브로콜리를 갉아먹거나 여러분이 칼로 브로콜리를 잘게 자르거나 입안에서 아삭하게 씹는 그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두 성분이 섞이고 마치 폭탄이 터지듯 설포라판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효소가 깨어나기도 전에 펄펄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마이로시네이즈 효소는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끓는 물에 닿는 즉시 효소는 죽어버리고 설포라판을 만들어낼 공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아무리 비싼 유기농 브로콜리를 사서 드셔도 그 핵심 엔진이 고장난 껍데기만 드신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조리법으로 활성화된 설포라판을 섭취한다면 노년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몸에서는 5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항암 작용입니다. 노화로 인해 약해진 유전자 지도를 복구하여 암세포가 뿌리내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는 혈관 청소기 역할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엽록소와 활성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끈적한 기름때를 씻어내어 고혈압과 뇌졸중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줍니다. 셋째는 바로 오늘의 핵심인 신장 건강의 수호자입니다.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사구체의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우리 몸의 역과 장치인 신장이 과부해 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면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넷째는 관절의 윤활유 역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연골 파괴 효소를 차단하여 비 오는 날마다 쑤시던 무릎과 허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5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여 나이가 들수록 침침해지는 시력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브로콜리의 5가지 효능을 매일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치료가 되는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몸은 지금 이 브로콜리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 상태일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신장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브로콜리의 그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선 내 몸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식습관들이 이미 여러분의 신장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조차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보내는 3가지 결정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는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혹시 소변을 보신 후 병이 물 위에 맥주 거품처럼 꺼지지 않는 몽글몽글한 거품이 가득 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물을 내려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병이 벽에 남아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섭취한 과도한 염분이 신장 혈관의 압력을 높여 필터를 찢어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는 이유 없는 허리 통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뻐근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거나 어제 무리를 했나? 라고 생각하며 파스만 붙이십니다. 하지만 척추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갈비뼈 아래쪽 뒷구리가 묵직하고 둔하게 아파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앞서 경고해드린 우유와 브로콜리의 잘못된 만남으로 생긴 작은 결석들이 신장 안을 굴러다니며 내벽을 긁고 있거나 신장이 부어올라 주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여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 있거나 저녁에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이 꽉 껴서 들어가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신장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둬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 신장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증상,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으십니까? 혹시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이유 없이
뒷구리가 당기거나 몸이 자주 붓는 증상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나라고 적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신호들을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이어지는 영상 후반부에서 이 증상들을 싹 사라지게 만들 진짜 해결책과 조리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아찔하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브로콜리를 펄펄 끓는 물에 데치고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시고 계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브로콜리가 좋다라는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극 음식이나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실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몰라서 병을 키우고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이 안타까운 비극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는 단순히 요리법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투석실이 아니라 행복한 공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지식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 자주 연락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한번 봐라. 우리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다더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전하는 이 영상이 비싼 홍삼 선물 세트보다 100배, 1000배 더 값진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잘못된 상식으로 브로콜리를 먹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하나 때문에 스스로 병을 키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었던 현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건강 박사로 통할 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걱정되셨던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브로콜리가 뼈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칼슘의 제왕인 우유와 항암식품인 브로콜리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끼리 섞었으니 보약 중에 보약이겠지. 그렇게 믿고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초록색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박 어르신은 갑자기 옆구리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구르셨습니다. 급히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신장 안에 산호초처럼 생긴 거대한 결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유 속의 칼슘과 브로콜리의 옥살산이 뱃속에서 만나 뼈로 가지 않고 콩팥에서 돌덩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큰 배신감과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고 저의 조언대로 식단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우유와의 조합을 즉시 끊고 브로콜리를 5분간 쪄서 마늘과 함께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개월 후 높았던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뚝 떨어졌고 아침마다 퉁퉁 붓던 손발의 부기가 싹 빠져 결혼 반지가 헐거워질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박 어르신의 건강한 회복을 축하하고 더불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건강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댓글창에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복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복이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질병 없는 평안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 이제 희망을 보았으니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박 어르신을 살려낸 그 방법, 신장을 살리는 브로콜리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순자 어르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낸 그 기적의 조리법,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들 브로콜리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조금만 비틀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3단계 법칙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고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거꾸로 세척법입니다. 브로콜리의 빽빽한 꽃본고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벌레 그리고 왁스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면 겉면만 젖을 뿐 속은 그대로입니다.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소금이나 식초를 한 숟가락 푼 다음 브로콜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1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꽉 닫혀있던 꽃본고리들이 숨을 쉬듯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이물질들이 저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긴 식재료야말로 신장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전달하지 않는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 90분의 기다림입니다. 브로콜리를 씻은 뒤 바로 불에 올리지 마십시오. 칼로 잘게 조각낸 뒤 실온에 9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감효소 마이로시네이즈는 세포가 잘릴 때 비로소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자르자마자 열을 가하면 효소가 일할 시간이 없지만 잘게 자른 뒤 90분을 기다려주면 효소들이 충분히 활동하여 설포라판 함량이 평소보다 몇 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 없으시다면 최소 30분이라도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몸속 암세포를 잡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븐 증기요법입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붓지 마시고 찜기를 준비하십시오. 물에 닿지 않게 증기로 쪄야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반드시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뚜껑을 닫고 5분 이내로 쪄내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불을 끄십시오. 너무 푹 익히면 영양소는 죽고 식감은 물러져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법의 한 스푼을 더해야 합니다. 이제 제발 초고추장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대신 잘 익은 브로콜리에 다진 마늘, 볶은 참깨, 그리고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버무리십시오. 기름 성분은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열에 의해 손실된 효소의 역할을 대신하여 항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혹시 밖에서 식사하시느라 이미 푹 삶아진 브로콜리를 드셔야 한다면 겨자 소스나 고추냉이를 살짝 곁들이십시오. 겨자 속의 매운 성분이 이미 죽어버린 브로콜리의 효소를 기적처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씻고 잘라서 기다리고 살짝 쪄서 기름장에 먹는다.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부터 당장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의 여정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저와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브로콜리에 숨겨진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채소 한 송이를 먹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펄펄 끓는 물 대신 증기를 선택하고 자극적인 빨간 초고추장 대신 투명한 기름을 선택하는 그 작은 지혜가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수술실입니다. 부모님의 신장이 맑아야 자식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는 그 한 걸음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의 건강은 비싼 명약이나 화려한 수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한 브로콜리 한 송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혈관에 깨끗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통해 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00 또는 글자 100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숫자 1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저와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혈관이 맑아지고 신장이 튼튼해져서 매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보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나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공개할 진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긴급한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멈추기 직전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작은 거품 신호를 무시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은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아서 묵묵히 독소를 걸러낼 뿐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고장나고 소리 없이 멈춥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4가지 구조 신호를 놓치는 것은 자식한테 짐이 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소변 거품이나 몸이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선한 행동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소변 거품 뒤에 숨겨진 신장의 마지막 외침 4가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이토록 심각한 신호인데 왜 병원에서는 미리 강력하게 경고해 주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병원이라는 시스템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사람이 아파서 찾아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건강을 예방하기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 사람이 많아야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신장병의 초기 징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시스템은 이런 작고 미묘한 경고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는 말로 여러분을 돌려보내기 일쑤입니다. 저는 이런 병원 중심의 접근 방식에 반대합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제약회사나 병원 시스템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병원에서 숨기는 신장의 마지막 구조, 신호 4가지를 오늘 목숨 걸고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연건강 연구자이자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35년 넘게 지켜봐온 임상 전문가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묻히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이론이나 논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신장병이라는 문턱 앞에서 어떤 작은 실수를 했는지, 어떤 비밀을 놓쳤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해온 사람입니다. 저의 경험상 신장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5년,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느린 비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70% 이상의 신장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신장이 4가지의 비명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편에서 이 구조 신호 4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연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신장 건강에 주도권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신장의 마지막 구조 신호를 이토록 강조하는 데에는 가슴 아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5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고혈압약과 당뇨약도 꾸준히 복용하셨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2만 보씩 걸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고 금방 사라지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 다음은 손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까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여전히 나이 들어서 원래 그래요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박 여사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피로감 때문에 거의 눕다시피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독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응급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매일 운동하고 약도 잘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신장병이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변 거품이라는 신장의 첫 번째 비명소리를 오랜 기간 동안 무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거품은 신장이 나 지금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 나 고장났어. 라고 외치는 절규였는데 말입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소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박 여사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 여사님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신장이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 4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을 신장투석이라는 위험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60세 이후 여러분의 생명과 노후를 좌우하는 신장의 마지막 구조신호 4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4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소변에 이것이 보인다. 거품료.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신호는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품료입니다. 박 여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무시했던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장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빨간 경고등과 같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원래 신장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 몸의 보물과 같습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꼼꼼하게 걸러내서 혈액 속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나거나 손상되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이 개면 활성제 역할을 해서 소변을 볼 때 세제를 푼 것처럼 미세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품이 몇 초 만에 사라진다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거품이 지속되거나 점점 많아진다면 이는 만성적인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단백뇨는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거품을 무시하고 3년에서 5년을 보낸다면 신장 기능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 속을 10초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에 보이는 거품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비명입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다. 부종.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며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종을 그저 어제 짜게 먹어서 혹은 나이 들어서 순환이 잘 안 돼서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생기는 부종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신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남아도는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정확하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이 체내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 남아도는 수분이 피부 아래 조직에 고여서 생기는 것이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은 신장이 밤사이에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 얼굴처럼 위쪽 부위까지 수분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신발이 꽉 끼는 정도를 넘어 걸을 때마다 발등이 아픈 지경이라면 즉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종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장이 더 이상 체액 관리를 포기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이 허리가 욱신거리고 시큰거린다. 신장통. 세 번째 신호는 허리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허리 디스크와 혼동하기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보내는 통증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허리의 갈비뼈 맨 아래쪽과 척추 양쪽 부위, 즉 옆구리 깊숙한 곳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신장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갈비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 근육이나
뼈의 통증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결석이 생겼을 때 혹은 신장 자체가 부어오를 때 이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허리를 굽히거나 폈을 때 통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휴식을 취해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신장통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소변을 볼 때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소변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증상이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신우신염이나 신장결석과 같은 응급질환일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입니다. 이 통증을 나이 탓이나 허리 디스크로 오해하고 파스나 진통제로 버티지 마세요. 신장의 마지막 비명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 신호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입니다. 이 증상은 신장이 거의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고 잠을 잤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극도로 힘들며 집안일 조금만 해도 소파에 쓰러져 몇 시간씩 낮잠을 잔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신장은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요독을 체내에 쌓이게 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뇌와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요독은 몸을 천천히 중독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둘째, 신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생산합니다. 신장이 고장나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 빈혈이 발생합니다. 빈혈은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장이 과부하에 걸리게 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는 신장이 더 이상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경고입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신장의 마지막 구조 신호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방금 신장이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네 가지 마지막 비명을 확인하셨습니다. 소변 거품, 부종, 허리 통증, 그리고 만성 피로.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지속적이라면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장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원리와 기적의 자연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은 병원이 숨기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신장이 보내는 네 가지 긴급 구조 신호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신장이 왜 고장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비밀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 정수기입니다. 신장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정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수기는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순환시키는 핵심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는 혈액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마치 정수기 필터가 녹슬고 망가지듯 필터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걸러지지 못한 독소와 노폐물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이 독소가 바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신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소에 천천히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신장 고장의 두 가지 주범, 활성산소와 염증. 그렇다면 신장의 필터는 왜 고장나는 것일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범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만들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나쁜 찌꺼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은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제거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 남아도는 활성산소가 신장의 작고 미세한 필터 세포들을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강한 산으로 부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신장세포가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은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를 배가시키는 두 번째 주범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신장 필터에 영구적인 구멍을 만들고 섬유화를 진행시켜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더 이상 탄력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은 돌이킬 수 없는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와 염증의 주요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단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나쁜 기름입니다. 특히 단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과당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염증을 폭증시킵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되찾는 해답은 하나입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이라는 두 가지 주범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선물, 바로 자연식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신장을 복구시키는 기적의 자연식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신장이 보내는 4가지 긴급 구조 신호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신장이 왜 고장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비밀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 정수기입니다. 신장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정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수기는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순환시키는 핵심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는 혈액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마치 정수기 필터가 녹슬고 망가지듯 필터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걸러지지 못한 독소와 노폐물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이 독소가 바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신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소에 천천히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신장 고장의 2가지 주범, 활성산소와 염증. 그렇다면 신장의 필터는 왜 고장나는 것일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범인은 2가지입니다.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만들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나쁜 찌꺼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은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제거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 남아도는 활성산소가 신장의 작고 미세한 필터 세포들을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강한 산으로 부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신장세포가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은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를 배가시키는 2번째 주범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신장 필터에 영구적인 구멍을 만들고 섬유화를 진행시켜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더 이상 탄력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은 돌이킬 수 없는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와 염증의 주요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단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나쁜 기름입니다. 특히 단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과당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염증을 폭증시킵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되찾는 해답은 하나입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이라는 2가지 주범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선물, 바로 자연식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신장을 복구시키는 기적의 자연식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이라는 2 주범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방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통해 신장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자연식품 3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이 3가지 기적의 식품은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품,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예쁜 이 과일이 신장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낮은 당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신장 환자들에게 당분은 독과 같습니다. 과일을 금기하는 이유도 높은 당분이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일반 과일과는 달리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신장의 미세한 필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안토시아닌의 강력한 항염 효과는 신장 조직에 생긴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신장의 섬유화 진행을 늦추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신장을 젊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블루베리는 필수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 블루베리 기준 50g 정도입니다. 한 줌 정도의 양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경제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식품, 아보카도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기적의 식품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채소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이 고소한 과일이 신장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지방과 적당한 칼륨 함량입니다.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칼륨, 과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심장 부정맥과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처럼 칼륨이 과도하게 높은 과일을 금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들어있긴 하지만 바나나처럼 과도하지 않고 적당량이 들어있어 안전합니다. 이 적당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깨끗한 혈관은 신장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보장하여 신장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 개 정도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식품 토마토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세 번째 기적의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이자 채소의 경계에 있지만 신장 보호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노화와 신장 손상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이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특정 암 발병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신장과 혈관 보호에도 직결됩니다. 더욱이 토마토도 당분이 매우 낮아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겨우 4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입니다. 신장 회복의 황금 조합,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이 세 가지 식품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어서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의 수용성 안토시아닌을 더하면 지용성과 수용성 항산화제가 신장세포를 안팎으로 완벽하게 보호하는 황금 조합이 완성됩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아보카도 반 개와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에 추가하여 드세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투석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강력한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기적의 식품을 통해 신장이 실제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가장 극적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세 박 여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신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응급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비싼 약 대신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황금 조합을 매일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음식 몇 가지로 신장이 정말 좋아질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가장 중요한 소변 거품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요. 온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신장이 필요로 하는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영양소를 정확하게 공급했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신장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행동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장이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소변 거품, 부종, 허리 통증, 그리고 만성 피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속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자연식품은 3가지입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를 황금 비율로 매일 섭취하십시오. 이 3가지 식품이 활성산소와 염증으로부터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후회하는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담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투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다짐을 남겨주세요.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매일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100세 노후의 시작입니다.